안녕하세요, 하이엔드모터스 요동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럭셔리 SUV의 정점이죠. 바로 레인지로버 SV 모델과 벤츠 마이바흐 GLS 600 모델, 매뉴팩처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더 만족을 줄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비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바흐 모델의 전면부부터 보면은, 마이바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 GLS랑 전면부 범퍼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마이바흐 전용 그릴, 전용 하단 범퍼, 그리고 벤츠 엠블럼, 마이바흐의 매뉴팩처 모델 이상부터 들어가는 투톤, 이 투톤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일반 마이바흐 모델에서는 2천 후반에서 3천 초반대 정도의 투톤 색상비가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 매뉴팩처 모델은 이 투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차 금액이 3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진짜 신기한 게 코치 라인부터 해가지고 이 라인을 보시면은 아무런 이 단차나 느낌이 없죠. 그리고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투톤이 주는 어떤 고급스러움과 럭셔리함은 마이바흐 같은 고급 차량이 아니면 절대 소화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에 내장재부터 살펴볼 건데요.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이 마감 자체 보시면 피아노 락커 트림, 근데 이 피아노 락커 트림 자체가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블랙 하이브러시에 줄만 쭉쭉쭉 가 있는 거로 보실 수 있는데, 이거 만드는 제작 기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다라고 해요. 실제로 10번 이상의 도장을 거치고 샌딩하고 도장하고 샌딩하고 도장하고 샌딩하고 해가지고 이런 피아노 느낌의 트림 자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피아노 락커 트림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마이바흐급 이상에서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피아노 락커 트림을 빼고 나서 본다라고 하면은 마이바흐 자체도 역시 고급 럭셔리 SUV답게 이런 마감 부분에서도 전부 다 가죽 마감, 트림의 이런 마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은 일반 GLS랑은 다른데요. 일반 GLS는 풍가죽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나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대시보드, 그리고 위에 하단부도 그렇고 여기 천장 위에 A필러 쪽하고 천장부까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벤츠는 벤츠만의 어떤 디자인이나 실내 느낌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직관적인 디스플레이 부분도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예전에 2016년, 17년도에 나오던 이 클래스의 그 간결한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오다 보니까 정말 최신형 디스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롭다라는 느낌 자체가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 느낌 자체가 레인지로버를 탔을 때는 굉장히 넓어 보이고 답답한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수동이죠. 수동이고, 마감 자체가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드가 들어가 있는 반면에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냉온 컵홀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카니발이나 국산 차량에도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죠. 고급스러운 느낌이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GLS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도 한 3억대 가량이고, 정말 이 SUV 중에서는 거의 최고급 럭셔리 SUV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차량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LWB라 그래서 롱휠 베이스, 20cm가 더 긴 롱휠 베이스 모델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반면, GLS는 GLS 400D부터 450D, 580
그 다음에 마이바흐까지 롱휠 베이스 모델이 따로 나오지 않아요. 느껴지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굉장히 앞쪽으로 당겨 놓은 상황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타는 포지션보다는 조금 더 뒤로 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좁죠. 네. 롱휠 베이스의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클라이너 기능을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발이 돼 있는 거. 이 아까 전에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발을 올릴 수 있도록 내려왔어요. 그리고 고급 카페트가 깔려 있었던 반면 얘는 아크릴판이 그냥 눌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발이 닿으면서 쭉 못 뻗는 이런 불편함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이 사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다리를 쭉 뻗어야 정말 편하게 우리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리가 쭉 안 뻗어지고 리클라이너 기능이지만 이게 되인다라고 생각해봐요.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뒷좌석이나 어디서든지 앉아가지고 리클라이너를 했을 때 다리가 편해야 돼요. 다리를 쭉 뻗었는데 우선 안 다닙니다. 제가 키가 작은 편도 아니고 다리가 짧은 편도 아닌데 이렇게 앞좌석에 닿지 않는다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차이 큽니다. 만약에 다른 차량에서 리클라이너를 했는데 이렇게 다리가 닿는다라고 하면 그 사소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져요. 물론 이제 그전에도 어느 정도 인진하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두 대 차를 동시에 놔둬놓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개인적으로 마이바흐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렌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쭉 내려오면서 전동으로 발판으로 내려왔죠. 근데 이거는 그냥 뭔가 이 뭐 아크릴판 같은 데 가죽 씌워놓고 밴드로 마감해 놓은 느낌, 이런 부분들이 소재나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벤츠를 판매를 하면서 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소재나 마감재에서 아니 왜 이 가격까지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마감이 이렇게밖에 안 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뭔가 너무 플라스틱 같고 중국산 소재에다가 그냥 좋은 가죽만 씌워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 태블릿도 그냥 삼성 태블릿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가 꽂을 수 있는 어떤 마감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고, 이거 봐봐요. 이거를 열었어. 이게 뭐야 이거? 응? 이런 소재, 이런 마감 자체가 진짜 너무 아쉬워요. 절대 랜드로버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이런 소재나 마감들. 이게 보여? 그리고 여기 공간, 스키스루 공간 자체도 마이바흐라 그래가지고 뭔가 좀 더 고급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GLS 400D에서 가죽으로만 그냥 마감해 놓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이. 렌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동에 마감도 이런 플라스틱, 이런 하이그로시 같은 국산차에 쓰이는 이런 하이그로시 마감이 아니라 정말 고급스러운 시그니처 우드의 스댄 마감에 견고해 보이는 느낌의 굉장히 빈틈없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이세요? 유격, 소리, 마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게 결코 3억의 가치를 하는 마감재라고 할 수가 절대 없어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벤츠는 LG의 OLED 패널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해상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뛰어나지만 요즘에는 렌지로버도 굉장히 디지털적인 인포테인먼트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벤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벤츠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잘하는 것도 반드시 있어요. 제가 아까 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투톤 컬러에 대한 도장을 정말 벤츠가 잘합니다. 왜 2천만 원 후반, 3천만 원 초반대의 금액을 받는지
이런 마감이나 이런 퀄리티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걸 보셨다가 레인지로버의 투톤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죠? 이런 코치 라인부터 이제 레인지로버 쪽에 와보시면 여기 마감 봐봐요. 마감되는 모든 부분들에는 그냥 이렇게 테이프를 발라놨어요. 테이프. 이 지금 테이프도 이 전기 테이프 같은 건데 이것도 떼지겠는데? 네. 요 안에 한번 붙여보세요. 이거 봐봐. 딱 만져도 바로 단차가 느껴진단 말이죠. 자, 다시 붙일게요. 이거 봐봐, 이거. 이거는 사실 3억 7천만 원 차량이 대한 마감으로서는 너무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잘 해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벤츠 마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코치 라인부터 해가지고 눈에 띄는 여기 클리어 부분에는 완벽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쪽에 여기 한번 보시면은 똑같이 단차는 있습니다만 테이프 발라놓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아까 전에 레인지로버보다는 단차가 조금 더 약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장에 대한 마감도 그렇지만은 벤츠가 압도적으로 좋은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이거는요 벤츠가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다른 어떤 브랜드가 시도를 많이 하지만 쉽게 흉내를 낼 수 없고, 그 부분은 정말 벤츠를 따라가기 힘듭니다. 오, 야, 이거는 엄청나다. 진짜 이것도 진짜 높아요. 그죠? 높죠? 딱 봐도. 자,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가볼게. 응? 뭐지? 뭐지? 한 번 더 느껴봐요. 갑니다. 일반 차들은 바로 느껴져요. 느꼈나요? 못 느꼈죠? 이게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과연 저기에서는 어떻게 작동할지. 자, 일단 여기서도 한번 느껴보죠. 자, 여기. 자, 이번에 아까 전에 지나갔던 30으로 지나갔던 여기. 어휴. 이 차 3억 7천 차량입니다. 응? 근데 만약에 내가 슈퍼 드리븐으로 차량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지로버가 맞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별로 답답한 게 없고,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뭐 업무를 보든 탈 때 웬만한 키 큰 사람들도 다리가 안 닿이고 엄청 넓어요. 근데 뒷좌석에 슈퍼 드리븐으로 타야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벤츠 GLS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 단위에 어차피 애들이 있고 막 키나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고 내가 실질적인 오너 드리븐이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GLS 마이바흐도 가격대도 괜찮고 브랜드명, 마이바흐 자체의 어떤 브랜드가 주는 어떤 감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3억 7천 신차 출고 금액의 레인지로버 SV냐, 아니면은 신차가 3억 정도의 GLS 600 마이바흐냐, 어떤 차가 더 좋을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혹시나 또 어떤 차에 대해서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 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하이엔드모터스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촬영하고 업로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